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서 재미있는 SNS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따라서 미션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돈이 되는 강의 주제 6에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강의를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때 제가 어떤 거 강조드렸었죠? 바로 프로세스 이코노미. 제가 이번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체 사이트를 만들든 플랫폼을 활용하든 여하튼 우리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선행적으로 무조건 공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 강의에 관심 있는 팬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건의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기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속도가 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보셔서 빨리 2단계까지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하나씩 보셔서 몇 달이 걸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까지 보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드렸던 템플릿을 통해서 잘 적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본 강의를 하나씩 배우는 과정을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잘 기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꾸준히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너무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미션이 내 SNS 세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꼭 시작한다란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스타와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로 제가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매뉴얼처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빠른 성과를 원한다면 인스타그램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 개 할 수 있으면 여러 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선 한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올린 콘텐츠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조금씩만 수정해서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 유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SNS를 잘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잘 인지가 안 되게 SNS를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콘텐츠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걸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프로필에 갔어요. 프로필에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는지 알 수 없게 세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뭘 파는 거야? 하면서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SNS를 힘들게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이 앞으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SNS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얼굴 사진이나 또는 만화 같은 그런 캐릭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굴이 선명하고 웃고 있는 약간 긍정적인 사진이 신뢰감이 좋습니다. 물론 사진은 당연히 예쁘고 멋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이제 와서 갑자기 차려입고 멋진 공간에 가서 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좀 긍정적인 사진을 골라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보라 색깔로 인지가 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색깔을 강조하는 것도 사람들의 인지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경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보라 색깔의 옷을 입는 것도 색깔 인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강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배경에 포인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옷을 그 색깔을 입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색깔을 좀 못 정하신 분들은 그냥 기본 사진으로 올리고 나중에 내가 내 색깔은 뭐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하늘색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표 색깔이 정해지시면 그때 적용을 또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너무 색깔에는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사진 중에서 매력적이거나 긍정적인 사진을 골라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사실은 작아요. 그래서 전신 사진을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진이라거나 또는 뒷모습이라거나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박스친 부분이 사용자 이름인데요. 여기는 이제 본명을 쓰시거나 닉네임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닉네임을 사용하실 때 팁은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기억이 잘 되는 그런 닉네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복잡하지 않고 기억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어떤 분을 분명히 인스타 인친이어서 이분이 A라는 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A라는 강의가 필요한 날이 언젠가 왔었는데 그분을 분명히 섭외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닉네임이 굉장히 길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검색해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분께 일을 못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닉네임은 너무 복잡하거나 길지 않게 좀 정확히 쉽게 인지가 되는 그런 닉네임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포인트는 사용자 이름에 내 강의 키워드를 꼭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A라는 분이 재테크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분이 이 사용자 이름에 재테크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재테크라고 검색했을 때 이분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름 옆에 강의 이 키워드를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라고 검색했을 때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설명란에 아무리 많은 키워드를 넣어놔도 이 부분은 검색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자 이름, 이 사용자 이름에 내가 강의하는 강의 키워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처럼 본명이나 닉네임을 기록하고 이렇게 바나 또는 슬러시 표시해 준 다음에 이 옆에 내가 하는 강의 키워드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설명란입니다. 이 설명란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직관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하는지 모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행복한 이상주의자? 아니면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명언을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굳이 의미 없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는 정말 이 프로필을 딱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 만들기에서 강사 소개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권위가 없으면 어떤 전략을 쓰라고 했죠? 비포, 계기, 애프터 전략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강사 소개 부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팁이 그냥 인스타그램 운영이 아니라 3개월간 100개의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그냥 정리 전문가가 아니라 하루에 1개씩 물건을 버리면서 1000개의 물건을 버린 정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치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소개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것을 활용해서 내 소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글이 너무 길면 더보기를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많이 적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맨 위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 뭔가 나를 표현하는 어떤 매력 포인트 그런 문장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유도 문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모티콘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 문장 하나하나가 구별이 되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4번은 이제 링크인데요. 여러분이 굳이 링크를 걸 게 없으면 아직은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강의가 없어도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자료들을 링크로 거는 것도 괜찮은데요. 어떤 전자책이나 툴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피드 중에 반응이 좋거나 또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가 있으면 그 링크를 여기에 바로 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보통 과거의 피드들은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클릭해보거나 또는 검색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피드 중에 정말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고 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 링크에 넣어놓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 페이지를 판매를 한다면 그때 그 강의 페이지 링크를 여기 링크에 걸면 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링크를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틀리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틀리는 다양한 링크를 한 곳에서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올인원 프로필 링크라고도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틀리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바로 PDF나 강의를 팔 수 있는 결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틀리 사이트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도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객 DB도 여기서 바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링크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거를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 기준으로 랜딩 페이지 중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 인스타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저는 인포크 링크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나중에 저도 리틀리로 이제 변환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프로필 링크 하나만 클릭하면 여기서 다양한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쪽에 놨거든요. 우선 프로필에 들어왔을 때 제가 누군지 잘 모를까봐 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합니다 라는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저를 소개하는 이렇게 페이지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저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로 올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클릭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게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나갔던 것 중에 이제 반응이 좋았던 유튜브 영상 링크도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강의를 했던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강의를 했던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포크 링크나 리틀리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여러 개의 링크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랜딩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링크는 굳이 걸 게 없으면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무료 자료, 꼭 굳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피드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링크 걸어보셔도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를 보여주고 싶으면 리틀리라는 랜딩 페이지 그 사이트 운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 링크 걸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선순위대로 배열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처음부터 많이 거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많으면 저는 시선이 좀 분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는 사실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 상단에 짝대기 3개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페셔널 계정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계정을 등록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 걸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 중에 팔로우는 몇 명이고 팔로우가 아닌 사람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게 성과가 좋은 게시물인지 그리고 또 하나하나 분석을 이렇게 해줘요.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고 댓글을 몇 명이 달성했고 그리고 이걸 누가 몇 명이 공유했고 저장을 몇 명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 있는 이 4개를 반응도라고 하거든요. 이 반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천을 많이 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이트 분석된 걸 가지고 이 반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프로페셔널 계정을 등록을 하고 내 데이터를 수시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에 가보시면 사진,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소개. 인스타그램과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프로필에서 링크를 클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링크를 넣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보다는 그냥 엔터를 쳐서 글을 보기 좋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블로그는 이제 상단의 배너라고 하죠. 이 상단의 배너를 만드는데요. 상단 배너는 네이버 자체 기능으로 그냥 간단한 문구를 만드셔도 괜찮고요. 또는 미리캔버스 사이트에서 블로그 배너 템플릿이 아예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내 메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내 메뉴를 클릭하고 세부 디자인 설정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타이틀, 이 타이틀이 상단 배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기존에 있는 스타일들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컬러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높이도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떤 텍스트를 넣을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심플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는 너무 막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배너를 눈에 잘 보이게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상단 배너를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외주를 준 적도 있고 내가 미리 캔버스에서 자꾸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시간을 되게 많이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블로그는 이 상단 배너가 예쁘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포스팅을 얼마나 자주 쓰고 그리고 그 포스팅이 얼마나 잘 노출이 됐냐 그 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단 배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간을 여러분이 너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또 해야 되는 게 카테고리 설정이죠. 이 카테고리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누지는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포스팅을 많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글이 많이 쌓였을 때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되니까요. 처음에는 내 소개, 강의 기록 이외 한 이 4가지 정도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소개를 드려왔을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강의 소개에는 내가 지금 가능한 강의들, 그리고 앞으로 할 강의들에 대해서 주제나 또는 커리큘럼들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강의 기록은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강의 다녀왔던 거, 수강생 후기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이 외에는 뭐 내가 짤막짤막하게 뭐 생각나는 것들이나 독서하고 맛집 다녀온 것들 그런 거 나누는 정도로만 그렇게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상단에 이렇게 공지글을 몇 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공지글. 그러면은 어떤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공지글이 눈에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지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링크를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하단에 설정 기능이 있어요. 설정을 클릭하시고 공지사항의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공지사항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내가 이 글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공지글로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내 소개나 강의 소개나 반응이 좋았던 강의 후기 이 정도를 공지글로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소개랑 강의 소개 그리고 반응이 좋았던 강의 후기는 이렇게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 공지사항을 클릭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생긴 기능인데요. 블로그 주소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엔 내가 만들었던 아이디가 그대로 블로그 주소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에 보시면 관리에 들어가셔서 블로그 정보를 들어가셔서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SNS 아이디랑 통일을 시키거나 비슷하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아오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 세팅법입니다. 유튜브도 사진이랑 닉네임 정보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가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닉네임이고요. 그리고 정보는 여길 클릭하면 보이는 게 정보예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랑 조금 다른 거는 이 사진이 굉장히 유튜브에선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얼굴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하거나 이제 내 인식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보는 클릭해야지 보이거나 아니면은 내 유튜브 채널 검색해야지 그 옆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 정보가 보이진 않는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배너. 자, 상단 배너를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상단 배너라고 하죠. 이 상단 배너 규격은 4메가 이하의 이제 2560 곱하기 1444 픽셀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배너 템플릿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 배너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그대로 저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골뱅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있죠. 이게 바로 유튜브 주소거든요. 유튜브 주소도 최근에 설정해서 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처럼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골뱅이하고 이 주소를 내 닉네임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 정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뉴얼처럼 다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SNS 세팅법은 정말 여러분의 강의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나를 소개하는 명함을 한 장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명함을 받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식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여러분이 SNS를 세팅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명확한 인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인식이 되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 SNS에서 꾸준히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리고 소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SNS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제가 드린 템플릿 중에서 하나든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이든 꼭 내일 말고 오늘 여러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만들고 파는 세상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지금부터 항상 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프로세스 이코노미로 내 강의를 알리고 판매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저도 클래스유에서 강사 양성 강의를 만들 때 클래스유에서 강사 양성 강의를 하게 됐다. 내가 지금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강사 양성 강의를 만들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엎었다. 그리고 편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아, 언제 오픈되나요?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강의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할 때는 멋지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계속해서 딜레이 돼서 죄송하다 이런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오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제된 모습만 올리는 것은 절대 생동감도 없고 오히려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은 콘텐츠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정말 지금의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올리는 것에 사람들은 따끈따끈함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록하는 하나하나의 그 길을 응원하고 함께 갈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프로세스 이코노미가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정확히 인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SNS를 캡처를 해서 링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에 내가 어떤 강의를 한다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어차피 만들 분들이기 때문에 내 프로필에 땡땡땡 강의하는 사람 또는 땡땡땡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분야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지가 될 수 있는 프로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SNS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내 강의가 잘 어필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고 나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션의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30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예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냥 이거는 간단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명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흰 색깔 명함에 그냥 내 이름과 어떤 강의 하는지, 어떤 강의 준비하는지 이것만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딱 30분만 집중해서 PPT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미지 캡처와 링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미션도 꼭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션 꼭 제출해 주세요. 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